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예, 많이 긴장하셨죠? 주변에서 3월 모의고사 점수가 수능 점수다 막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거고, 그런 얘기가 굳이 없었다 치더라도 첫 모의고사에서 좋은 결과를 갖고 싶기 때문에 많이들 긴장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3월 모의고사가 수능 점수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수능이 3월이 아니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기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질 거고요. 다만 이건 있습니다. 오늘 긴장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 심적인 긴장감보다 수능에서 실전에서의 긴장감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 그래서 그런 긴장감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연습 그런 거 정도만 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국수형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주요 과목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수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난이도, 체감 난이도, 그 다음에 실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사탐은 이 시점에서 이것의 어떤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결정한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이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짧게 총평하고 각 과목별로 전문항에 대한 해설 빠르게 진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하고 세지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느끼기에 체감 난이도는 그러니까 문제를 풀었을 때 선지나 이런 것들 좀 더 깐깐한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세지였던 것 같아요. 내 선생님이 이제 출제에 관여했거나 아니면 뭐 이런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취합해 봤을 때는 아니다. 한지가 좀 더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꼈을 수 있겠다라는 말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한지 같은 경우는요, 통계 자료들이 조금 중심이 되어 나왔어요. 실제로 이 통계 자료들은 이 정도 난이도다가 아니라 이런 유형으로 실전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보고 익숙한 저는 한지를, 정답이 딱딱 보이니까 한지를 조금 더 쉽게 느낀 거예요. 하지만 그 문항들의 정답을 떠나가지고 자료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보았을 때는 통계 자료가 좀 더 강조된 한지가 그냥 조금 자료 자체는 수월하지만 선지가 조금 더 까다롭게 구성된, 아무래도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 세지는 조금 개념 중심으로 문제를 낸 거거든요. 이 세지보다 조금 더 까다롭게 보였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세지를 풀면서는 어렵게 느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개념을 꼼꼼하게 묻다 보니까 선지까지 읽다 보면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해서 그랬던 거고, 근데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한지가 더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쌍지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을 텐데 둘 다 언급을 하는 이유는 한지가 개념 중심으로 문제가 나중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세지가 통계 자료 중심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자료의 형태가 무엇이었냐, 개념에 포커스를 맞췄냐, 통계 자료에 포커스를 맞췄냐, 이거에 따라 체감 난이도를 다르게 느낄 수는 있다라는 거. 과목 불문하고 쌍지에서 과목 불문하고 그 부분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수능 문제가 나중에 어떤 유형으로 갈 거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도 뭐 지금 11월 거를 예측한다는 건 어렵죠.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나왔던 수능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연습을 단단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3월이잖아요. 점수 몇 점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점수 몇 점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점수 못 받은 친구들 그냥 지금까지 공부 안 한 거 반성하시면 돼요. 점수 잘 받은 친구들 여기서 자만하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 실전에 가면 한지 같은 경우 선지를 좀 더 꼬은다거나 세지 같은 경우는 자료를 좀 더 난도를 높게 만들어버리면 여러분들의 점수는 미끄러져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데 선생님이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이맘때 점수를 떠나서 개념 중심의 문항들을 잘 맞은 친구들이 따박따박 점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나중까지 일정하게 균형 잡힌 상태에서 학습을 하게 되면 마지막 수능 점수도 잘 받더라라는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면 한지에서는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4번이나 이런 문항들은 개념적인 거고 실전에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런 거 무조건 맞아야 되고요. 이 페이지에는 6번이나 그 다음에 8번이나 그 다음에 10번이나 이런 문항, 9번도 있군요. 9번도 있습니다. 이런 문항들을 한지에서는 맞아줘야 여러분들이 점수가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 점수를 받은 상태에서 나중에 점수를 점점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한지의 11번부터의 뒤쪽에 있는 문제들은요, 뭐 14번 정도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자료를 중심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떠나서 자료를 중심으로 그리고 20번 정도 요런 것들은 개념이고 나머지 것들은 자료를 중심으로 내놨기 때문에 요런 문항들을 먼저 안정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맞았는지 그걸 통해서 지금의 자기의 현재 수준을 판단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세지 같은 경우는요. 이게 고난도 문항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문항들을 맞아야 점수가 일정하게 유지돼서 나올 거라는 겁니다. 세지 같은 경우는요. 1번이나 1페이지에서 2번이나 그 다음에 3번이나 그 다음에 4번이나 이런 문항이나 그 다음에 다음 장에서는 5번 문항이나 아니면 7번 문항이나 그 다음에 8번 문항 8번은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이나 그 다음에 10번이나 이런 문항들 이런 문항들을 개념적인 문항들이니까 맞아줘야 되고요. 11번은 좀 어렵고 12번도 뭐 다소 좀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12번이나 13번이나 14번이나 15번이나 요런 문항들을 맞아줘야 되고 되고 다음 장에서는 16번이나 17번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19번? 뭐 19번 정도 요 정도 주제의 문항들을 맞아줘야 개념 유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딱 써놓고 보니까 제가 이전에 했던 얘기랑 같죠? 얘는 자료 중심, 얘는 개념 중심. 그래서 선생님이 풀기에 선지까지 읽으면 세지가 좀 더 빡빡하긴 하지만 통계 자료에 대한 학습이 지금 3월이라는 걸 감안을 하게 되면 별로 안 돼 있을 거고 그렇다면 한지를 좀 더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요런 문항들 정도가 여러분들이 꼭 맞춰주고 앞으로도 따박따박 하면서 확인을 해주는 그런 문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도 문항들은 구체적으로 제가 각 과목별 내용 들어가서 해설해드리면서 그때그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월 점수는요 진짜 점수 아니에요. 특히 사탐은 이거보다 문제가 여러분들 이번에도 못 봤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 3월 이 문제 난이도보다 문제가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난이도가. 근데 겁내실 건 없는 건 여러분들이 밸런스만 맞추고 게을리하지만 않으면 여러분들의 실력도 같이 올라갈 거라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저는 겁나는 게 이거 점수 잘 받았다고 혹시라도 나태해지는 친구들 뭐 다른 거 뭐 부족한 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 하겠다고 소홀히 하는 친구들이 자기의 장점마저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 뭐 인스타그램 DM 통해서 아니면 선생님 질문 게시판 통해서 사탐 선택이나 아니면 학습 전반적인 거에 대한 상담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저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생각해 볼게요.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이 고민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본 강의, 해설 강의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전체적인 총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